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오늘 이재환의 정사진은 녹화 날이 이제 5월 14일 저녁인데요. 5월 14일 저녁을 제가 조금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일전에 우리 억울한 하나의 삶을 짓밟은 정인의 삶을 짓밟은 장하영, 안성원 부부의 아동 학대 살인 사건에 이제 1심 결과가 있었는데요. 장하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굉장히 저는 좀 막 여러 가지 마음입니다. 좀 더 그냥 그 아이를 못 지켜준 거에 대한 마음이 들지 뭐란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14일에 관련돼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2019년 이제 계부에 의해서 사망한 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해한 계부가 25년 이제 1심에서보다 2심에서 더 세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25년을 확정해 버렸거든요, 징역을. 근데 그때 그 양부의 인터뷰가 사실 제 기억에 좀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미안하지 않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주먹에 힘이 들어가고 분노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만, 가정의 달이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고 가고 싶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면 표정이 좋아질 수가 없죠. 왜? 그냥 이게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제가 잠깐 찾아보면은 2019년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는 3만 45건으로요. 하루 평균 82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고 4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 중에 특히 이제 42명의 아이가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명은 1살 미만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정부는 지난해 이제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정인의 사건인데요. 장하영, 안성원 부부의 아동학대 살인죄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아동학대 관련된 공무원을 시군구에 배치하여 총 663명을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달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경찰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겠다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동학대는 막아야 되거든요. 아동학대 제가 건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려졌는데, 아동학대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아동학대는요, 정서, 폭력, 성, 유기, 방임 5가지 분류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이제 점점점 아동학대도 진화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은 48% 정도가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학대와 뭐 폭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거죠. 이렇게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가해자는 누구냐? 75%가 부모입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소년범죄에 될 확률도 높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만약에 이제 아동학대를 당해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원가정 보호조치, 즉 돌려보내는 거죠. 원래 가정으로. 아이에게 만약에 경찰이 아빠가 너한테 가해했니? 엄마가 가해했니? 물었을 때 집으로 돌아갈래 했을 때 웬만한 아이들 같으면 다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를 돌아가지 않고 약간 격리시켜줄, 지금 어차피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이제 참 좋은 건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아동학대를 막아야 됩니다. 아동학대를 막아야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제가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은 예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혹시 아동학대랑 직접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16억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416억인데요. 생각보다 작은 금액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치지만 정책을 뒷받침하는 건 예산입니다.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416억 중에서 또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 416억 중에서도 90%는 복지부 예산이 아닙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에서 287억 3,600만원, 기재부의 복권기금 86억 5,500만원이 전체 아동학대 예산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무관청이 복지부에 관련 예산은 42억에 불과하거든요.
아동학대 근절근절 외치고 다양한 정책 발표하면 뭐합니까? 실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교육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초동 조치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 있잖아요. 전담 공무원들 664명 엄청나게 많은 수도 있지만 저는 더 많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 내근직 1명, 외근직도 2~3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움직여야 되니까. 한 명이 모든 걸 다 담당할 수는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업무 양이 되게 많아요. 무조건 공무원에게만 탓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 예산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 요소가 저는 예산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참 제가 웃긴 거는 90%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을 했잖아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요, 벌금을 우리가 제일 많이 지어서 벌금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동학대와 관련된 게 지금 이슈가 되면은 단독 예산을 편성해서 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야, 정치, 사회 모두가 협력을 해서라도 단독 예산, 이거를 만약에 뭐 비용이 드니 뭐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야 되고, 또 단독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좀 좋은 얘기를 사실 저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동학대 이야기 나오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다양한 정책들 추진되는 건 정말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부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이런 얘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꼭 합니다. 하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거는 제도와 예산이거든요. 제도가 정책이고 절차가 생기겠죠.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아까워하지 말고 예산 편성한다고 국민들이 아동학대 드는 예산 편성한다고 내 세금 3,000원, 2,000원 아니 몇백 원 더 내야 돼, 아까워할 국민 없습니다. 왜?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 비용으로 보고 독립적인 예산 편성을 기대합니다. 이재한의 청사진은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된 얘기하고 잘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드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돈이 들잖아요. 모든 게 돈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산을 뭐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내는 세금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더 내야 된다면은 저는 내겠습니다. 그리고 토달지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드는 세금은 아까우지 않고 적극 낼 수 있는 괜찮은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